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어디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로기제 세바레 사바하. 불자는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늘 건강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지금 생각하고 나누는 얘기들은 이제 오욕에 관한 문제들을 쭉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오욕 그러면은 색, 식명수, 재물, 또 색, 이성에 관한 문제, 먹는 거, 명예,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거 다섯인데, 그런 그거 조금 삐딱하게 잘못 나가면은 그게 이제 잘못되는 게 되는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그럼 이제 5가지 부분이 모두가 나 혼자만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되면은 그게 이제 오욕, 탐욕심으로 잘못된 거라고 보지만은 내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칼을 쥐어주면 칼을 쥐어주면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수천안이 물론 천수경도 중요하지만은 불교 전반적인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욕에 대한 얘기 중에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해서 지금도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먹는 게요, 먹는 걸 자꾸 얘기하면은 좀 막말로 저질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이니까 사실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한평생 쭉 살고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한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잘 못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참고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불교, 이게 불교죠, 이게. 우리 생활 자체가 불교라고 보면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번에 이제 육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렸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사에 관한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양계 교인들은요 밥상머리에 앉으면 기도 탁 하고 먹잖아요. 불자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냥 어려워서 그런 문제도 있겠죠. 이제 공양계수에 보면 오관계라는 게 나와요. 그 이제 한글로 풀어서 소개를 해 드리면은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서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도업 그러면은 이제 수행에 전념하고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바지하고 이제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먼저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에 저희는 전에부터 저희 법회 때라든지 공양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입적하셨지만은 전에 봉선사에 계시던 어른 스님 생활불교 쪽에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그 어른 스님께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공양계가 현대적인 공양계죠. 나무불, 나무승, 이 음식에 있던 모든 일의 노고에 보답하고 보다 보람찬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에 이 간단한 쉬운 말이지만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음식에 있던 모든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또 이제 수송을 하고 우리들 밥상까지 오기까지 이제 어머님들이라든지 또는 같이 시중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그 힘든 애쓴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더 보람찬 일에 힘쓸 걸 다짐하면서 먹겠다. 그러니까 이바지하기 위한 이제 먼저 오광계에 나오는 약으로 생각하고 먹겠다는 것과 똑같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하다못해 그 밥 먹기 전에 나무밥, 나무승 그러기 전에 그럼 쉽게 하려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냥 가족들한테 애들한테 이걸 시키면은 밥상머리 애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이 상 중요한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데 애들한테 시키면은 의미도 부여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아니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아침 안 먹고 그냥 출근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 전에 누구한테 들었더니 저쪽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나오는 걸 자유로에 보면은 길가에 아침 출근한 사람이 그냥 굶고 나오니까 토스트라든지 간단한 간이 음식을 이렇게 그걸 전부 사서 차에서 운전하고 하면서 먹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아세요?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러니까 아침을 가족들과 함께 잘 출발을 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드는데 아무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식사에 관한 문제. 아침 식사,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이제 세부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아침을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남자는 40%나 되고 여자는 28%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많이 안 하니까 사망률이 높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인슐린 저장성과 혈당 수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침 식사 때인데 첫 식사를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또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나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침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이 내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기상 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좋다. 그냥 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자동차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잖아요. 화초도 물 안 주면 죽어요. 7시, 9시 사이에 먹는 것이 간의 대사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침을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로 넘어가요. 점심 식사의 필요성, 점심 먹어야 되느냐? 우리 몸에 에너지 공급을 해준다.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점심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 뇌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업무의 집중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아침을 굶고 나오다 보니까 요새 여러분들 아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점. 아침자 아했다고 점심에 아점 그래서 11시 10시 그때 또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식당 가보면 요새 식당에 점심시간 아침 시간 따로 없어요. 그냥 10시 11시 가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때를 꼭 삼시세끼를 찾아 먹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5때면 어때고 조금씩 먹을 사람들은 또 2끼 먹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1끼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 저녁 식사로 넘어가요. 저녁 식사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5시 이전이 좋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찍 먹으면 당뇨병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기를 건강을 해치면은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그 사이에 먹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들기 3시간 전에 미리 먹어놓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 이 밥 먹는 거에 대한 이런 교육 받아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활법문 시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걸 채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을 우리가 먹고 소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들 아세요? 아는 사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다. 이렇게 위에서 음식물이 이제 먹으면 위에서
12지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 식사에서 이제 먹고 나서 배설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약 24시간에서 72시간, 하루에서 3일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딱딱한 고형 음식의 경우에는 약 60분에서 100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액체 포함 음식 경우에는 약 10분에서 45분이면은 이게 12지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약 180분 후에는 368, 3시간 후에는 70% 정도의 음식물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소화된다는 것은 위에서 소화시켜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소화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쭉 단계별로 뽑아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화의 첫 단계, 충분한 씹기, 잘 씹어 먹으라. 이게 젊은 사람들은 뭐 입에 침만 발라서 넘겨도 소화가 잘 된다 그러는데, 그거 건강하다는 거 너무 자만하고 믿지만 말고, 아니 군대 갔을 때요, 뭐 전쟁 때 그러는지 몰라도, 전 일찍 이제 60년대 군대 갔었는데 3분 식사를 시켜요. 식사 시작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하면 끝나야 돼요. 그건 또 너무한 거고, 사실은. 충분히 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은 입에 침 많이 나와요. 그냥 긴장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침이 없어져요. 침이 있어야, 입안에 침이 있어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침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말리아제라는 게 있어요. 아말리아제가 라는 그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침이 많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침이 없으면 입안이 마르면요, 메말라지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소화장애 및 불편함을 일으킨다. 그 원인이 뭐냐? 이제 큰 덩어리 제대로 씹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이 숫자대로 씹으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20번 이상 씹어야 된다는 건데, 큰 덩어리 음식물을 그대로 꿀꺽 삼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장이 오랜 시간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 및 불편함이 와진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그대로 삼키지 말고 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뱃속에는 이빨이 없다, 그 생각하시면 간단해, 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씹기, 잘 씹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씹으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 과식 위험도 줄인다, 이제 그 얘기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진도를 좀 빨리 할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단계는 20번 이상 씹고, 한 숟갈 집어넣으면 20번 이상 씹고, 그리고 30분 정도 식사를 해야 된다. 근데 30분이 넘어가면은 30분 정도 되면은 복부 팽만감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왜 식사 도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받잖아요. 전화 받고 이제 5분이고 10분이고 받고 나서 밥 먹으려 밥맛이 떨어지잖아. 그럼 복부 팽만감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30분 안에 식사를 해라. 30분 넘으면은 이게 이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뭐 밥을 2시간 먹는다 그러는데, 근데 너무 오래 먹는 것 같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삼키기 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 그래, 또 떠돌아다니는 말이 많아요.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지 말아라. 이제 그것도 있는데 위액을 뭐 이렇게 씻겨내려서 소화가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음식을 삼키기 전에 물을 조금 마셔서 구강이,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젊은 사람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괜찮죠.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기 전에 물을 조금,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식사 건강 예방에 밀접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해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품들은 심장병, 당뇨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근데 당뇨병이 있으면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식단은 어떻게 할 거냐. 단백질을 좀 섭취해야 된다. 살코기나 생살코기, 생선, 계란, 콩, 두부들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 칼슘과 비타민 D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비타민 D 어떤 효과? 뼈를 건강하게 한다든지 면역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달걀, 노른자 또는 우유, 버섯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에 들어서 보시든지 제 방송 볼 때 보셔가지고 일단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공기에 대한 우리가 잘 연구를 안 하듯이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의리에 먹는 거다 생각 그냥 먹는 거보다는 좀 알고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섬유질 풍부한 식사를 채소, 과일, 또 곡물을 많이 먹어라. 그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참고로 한번 이제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임금님들은 옛날 임금님들은 어떻게 식사를 했느냐. 근데 임금님들이 장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이 안 될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거로 최고의 낙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아침 6시에서 초조반 이른 아침을 먹었다 그래요. 그 다음 10시 무렵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 수라, 임금님 밥상을 수라 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정오에 난 12시면 점심을 잡숫고 오후 3시에 참을 먹고 참 먹는 데 시골에서 이제 농사일 많이 할 때 아침과 점심 사이에 참이 나가요. 참 중간에 먹는 거예요. 이제 임금님도 이제 오후 3시에 네 번째 식사로 참을 잡숫대는 거예요. 그 다음 오후 6시에 저녁 수라, 저녁밥을 오후 6시 잡수셨고, 그 다음에 6번째 저녁 9시에 저녁 수라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번을 잡순 거예요. 6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단명에는 옛날 임금님들이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이제 조선시대 옛날 사람들 하루에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죠. 이제 옛날 어려웠을 때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2번밖에 먹질 못했다. 양식도 없으니까. 점심은요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넘겨 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번 식사할 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물이 참 필요하다. 물에 대한 거를 물이 약이냐 독인가 그거 이제 언제 책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물에 대한 얘기를 한 집중적으로 또 해드리려고 그래요. 물과 식사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침 식사 그냥 30분에 물을 먹으면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 따뜻한 물을 한 컵은 또 많더라고. 반 컵 정도는 꼭 먹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 그래. 보약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그 나오는 게 소화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은 적당한 물이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은 물을 많이 근데 덮어놓고 물을 많이 먹으라는 것도 물 많이 먹어서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소화 기능이 나쁜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안 좋다. 그런 얘기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되는 걸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소화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쌀밥은 2시간이면 소화가 되고 김치는 2시간에 소화가 되고 계란 프라이는 2시간 40분이 걸려 소화가 되고 이제 구운 고기류는 4시간 30분에 소화되는 반면에 과일은 2~3시간에 소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구운 고기류는 4시간 30분이 돼야 소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식사 정보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사에 관한 문제, 먹는 거 얘기 잘 안 하니까 이제 점잖은 사람들은 먹는 거 얘기도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에 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채식에 관한 문제가 비호도가 참 많아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채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 사찰 음식은 채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건 저도 채식, 전문적인 채식을 해요. 육류라든지 해산물을 먹지 않아요. 또 우유 같은 것도 먹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이 한쪽에서는 안 좋다. 사람 기운을 떨어뜨린다. 뭐 그래서 안 좋다 생각하는데, 채식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채식은 지구를 건강히 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 그러니까 채식이란 뭐냐? 그러면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곡물, 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것을 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찰 음식에서 이제 채식을 많이 먹는 건 저는 이제 그 각자 생각이 틀리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의 제1계, 우리 행동기범의 제1원칙은 불살생,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기여한다는 뜻에서 이제 육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먹지 않는 거를 한 가지 원이라도 지키자. 그래서 이제 육식을 안 하고 순수한 채식만을 평생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살잖아요. 우리나라 채식주의자가 약 25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채식하는 이유는 왜 채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82%가 되고, 환경보, 아니 건강인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뭐 채식하는 사람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니까 3%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을 보호한다. 그건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가 82%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 장점을 내세우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 채식에도 그냥 완전한 채식주의가 있고, 또 생선 종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육류를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계를 가든지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먹는 건 좋겠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먼저 육식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구 건강을 생각한다면 채식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저런 문제를 지금 쭉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채식을 해서 좋은 장점이 뭐냐?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럼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느냐? 심장질환, 당뇨병,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의 암, 그 다음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인다. 그래서 이런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 3년마다 건강검진을 쭉 받는데, 이제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스님 건강검진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도 많이 먹고 뭐 아무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또 한쪽에서 보면은 나이 8, 90대 가지고 건강검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많이 살았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식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중 관리를 개선한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 비만 위험에 줄인다. 만병의 근원은 비만. 그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의사가 여행을 간 김에 독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 근데 그쪽에는 어떤가 이렇게 좀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의사분이. 그랬더니 독일 의사가, 우리나라 의사인지는 모르지. 이 일반 환자가 왔으니까,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의 병을 치료한다든지 검진할 의무가 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의료업이기 때문에 당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살을 쪄가지고 온 사람은 지금 제가 검진할 수 없습니다. 딱 잡아뛰더라는 게. 그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건강관리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비만하게 살쪄지 않아야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채식하는 것은 너무 비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도 된다. 그다음에 체중 관리를 개선한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뭐가 채식하는 것이 그 비만 위험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게 뭐냐? 채식 식당에는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해서 신체 염증을 줄이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그러니까 몸 안에 각종 기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질화되면 그게 암이고. 그러니까 채식이 그만큼 이제 좋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 건강 개선에 좋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으며 조기 사망 위험이 낮다. 뭐가 채식하는 것이. 이게 다섯 번째 조건으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식한다는 사람은 3%밖에 없었는데 내 건강을 위한다고 채식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도움을 주더라. 그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느냐.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56배에서 86배에 이르는 메탄의 30% 37%에 가는 축산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메탄의 30배 37%가 이게 이산화탄소의 56배 86배가 된다는 거예요. 축산압에서 이런 가스가 나쁜 가스가 나오니까 지구 환경을 망쳐놓는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재배, 운송, 보관, 유통은 기후에 유의한 배출물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식단 또한 기후에 맞는 영향에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물을 소라든지 가축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제 기르고 운송하고 보관하고 유통하고 이것이 기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자동차를 실어나르고 이제 배송하니까. 옥스퍼드 연구팀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이제 불자들 잘 들으시면 좋겠네.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1년에 나무 15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 15그루를 심는다고 생각하고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 지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황사 현상이 저 몽골이라든지 중국에서 많이 날라와서 우리나라 나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몽골이라든지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심어주잖아요. 그게 곧 그 사람들도 위하는 길이 되지만은 황사 현상이 이제 없어지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루씩만 해도 나무 15그루를 심는 결과가 된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한 사람이 매일 채식을 하면은 1년에 315개의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가족 전체가 채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만 명이 지금 채식 인구인데 250만 채식하는 것은 나무를 얼마나 심는 거야? 매일 채식하는 한 사람이 315개의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얼마큼 좋으냐. 그러니까 채식이 그만큼 기여하는 면이 많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식하면 돈이 더 든다는, 또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딜 갔더니 스님 한 분이 스님 채식을 하시고 육식을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채식하는 대로 채식을 대접해드리기가 갖게 그래가지고 저 봉은사 이제 그 주변 어디로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콩고기라고 그러더라.
콩으로 만든 고기래요. 근데 닭고기 같은 그 냄새도 피우고 소고기 같은 소고기 냄새나. 근데 못 먹겠더라고 저는. 나 이제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식물로 만들었지만은 고기 냄새가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아니 고기 먹죠. 보니까 고기 안 먹으니까 이제 콩으로 만들었대 다. 근데 닭고기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육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제 콩으로 만든 닭고기 냄새를 나는 고기도 먹고 속이 나는 고기도 먹고. 저는 그래서 못 먹고 왔어요 저는. 그 마찬가지로. 근데 대신에 육식하는 것도 이제 그 대신에 견과류라든지 또는 두부, 콩, 청국장, 된장. 그 된장찌개의 그 매력이라는 게요. 끓여주는 사람이 끓일 때마다 맛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질리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맛을 내게 되면 아마 질리다 그러죠. 물린다 그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끓일 때마다 틀린 맛이 나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절에서는 비린내를 뭐 멸치 국물도 안 쓰고 새우젓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하게 채식하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반찬에 이제 올려놔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이쪽에 홍천 이쪽에는 초등학교 그 영양사 여 교사들이 사전 연락을 하고 한동안 또 약을 먹으러 오겠다 그러고 그 밥 먹는 걸 약 먹는다고 오더라고. 와서 그걸 쭉 먹어보고 그런 걸 읽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가정집에서도 김치 담글 때 젓갈류를 쓰지 않는 집들이 지금은 많이 나와요. 절에서는 그 대신 이제 과일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과일이 많죠. 과일을 김치 이제 담글 때도 과일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맛이 특별하게 좋죠. 젓갈류를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일반 가정에서도 젓갈류를 쓰지 않고 김치를 담그는 분들이 참 많이 지금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매일 육식하던 사람들이 매일 채식하면 또 뭐 속이 허하다고 그러더라고. 기운을 못 차릴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채식하는 날 그래가지고 한번 채식을 하는 습관을 키워보는 것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요.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이제 이런 많은 불자들이니까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불자니까 육류,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없잖아요. 그냥 노병에 걸려 죽는 게 없고 전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먼저 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한의 기운이 고기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은 사람 성격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동물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과 채식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전부 틀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돼. 육식하는 사람들은 온순하잖아요. 또 이제 그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사납잖아요. 육식하는 사람들은 사납다. 그냥 이제 그 밥상에 올라오는 숟갈 젓갈도 이게 있는 거 틀린 걸 틀리듯이 육식할 때는 그 칼 같은 걸 쓸고 포크로 씻고 뭐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좀 거칠죠.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서 이야기면은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사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육식을 지금 멀리하고 채식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점점 많아요. 그렇다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육식을 아주 안 해도 저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건강히 살아, 몸에 이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교해서 육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에는 35억 마리, 35억 마리의 가축이 있는데 그 중에 소가 15억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가축에서 소 하나만 분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가 방귀를 끄고 트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메탄가스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데 연간 1억 톤, 1억 톤의 메탄가스가 나온다 그래요. 그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온실가스의 23배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에서 나오는 이 가스가 자동차, 전 세계 돌아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하고 같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뜻에서도 점차적으로 채식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많이 심다 보면은 숲이 없어지고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농사짓는 면적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곡식류보다 가축에 들어가는 곡식류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이제 불교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 일반인 상대 그러면 또 이제 안 보겠죠. 그러나 불자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축산화보의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구 환경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메탄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발생이지만은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배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냇물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숲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그 다음 온실가스를 유발시켜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숲이 엄청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목을 하니까. 여러분들 저 충청도 있자 아산 쪽에 가다 보면 옛날 김종필 그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 차 타고 한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이제 뭐 소를 방목을 시켰다 그러는데 거기에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전부 민둥산이 돼 가지고 이제 풀을 심어놨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숲이 없어지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식량과 물 부족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우는데 그 배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거름이라든지 그게 땅으로 스며들면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속으로 스며드니 그 어디로 가요? 스며드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소 키우는 땅에 이제 숲을 많이 망친다 그랬는데 곡물을 생산한 땅보다 소를 키우는 땅이 160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보다 소 키우는 땅이 160배가 많다. 그 다음에 15억 마리 소가 있다. 35억 마리 가축 중에서 15억 마리의 소가 있다 그랬죠. 온실가스 배출이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매연과 똑같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심장 질환을 유발시키고 뇌졸중을 있게 하고 암 등 질환으로 사망률 10%를 증가시킨다. 환경에서 오염돼서 우리 목숨을 사망률을 10%가 증가시킨다. 근데 이런 나쁜 점들도 있으니까 채식을 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채식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채식만 하지 말고 습관이 안 될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럼 적당한 육류도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불자들만이니까 우리 이제 먹는 거에 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도움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불자님들께 건강이 좋아야 삶도 잘 살 수 있고 불교 포교도 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한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관한 문제를 다른 프레스는 이런 걸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경전 해석만 하고 앉았는데 이거 불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뭐 먹는 얘기를 하세요. 법문 시간에. 그 법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을 슬기롭게 하고 편안하게 좋게 하는 게 법문 아니에요. 그걸 꼭 경전 해석만 해가지고 경전은 식경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뭐 유익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먹는 얘기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식, 식명수, 오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어차피 있는 거니까 우리 생활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다뤄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엉뚱한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불교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다른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일부러 이런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남업을 남으성 감사합니다.